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6일 아침에 방송될 텐데요. 홍정욱의 네버 퀴트.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버 퀴트. 멈추지 마라. 홍정욱이가 2, 3일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SNS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치에 관심도 갖지 않고 대중과 접촉을 꺼리던 홍정욱이가 드디어 SNS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홍정욱 특집을 다루는 것은 아마 사칭 또는 자칭 우파 유튜버 치고는 제일 먼저 다루고 있을 겁니다. 다룰 겁니다. 지금 야권에서 반문재인 세력, 야권에서 누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언론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죠. 홍정욱이가 1순위다 하고 고고TV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정욱 대통령 만들기.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주말을 지나면서 두 가지 단추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김종인의 침묵, 두 번째는 김종인의 침묵과 꿈틀이, 두 번째는 홍정욱의 SNS 인스타그램의 시작, 세 번째는 홍정욱이가 정몽준의 장남, 현대중공업 정몽준 장남의 결혼식에 유일무이하게 정치인으로 초청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조선일보에 아주 기퉁에서 나왔는데요. 현직 미래 정치인으로서는 홍정욱이가 유일무이하게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몽준이도 대권의 꿈이 있었고 현재도 그러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몽준이의 꿈은 야권 반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제가 홍정욱을 지금 오픈하는 이유 첫 번째, 김종인의 꿈틀이 밖에서 꿈틀꿈틀대는 사람이 있다. 비호남인이고 공무원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맡으면서 70년대생으로 경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기자들의 이면, 언론의 이면을 보면은 김종인 씨가 백종원은 어떠냐?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니 현직에 있으니 택도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죠. 김종인 씨한테. 백종원 씨를 왜 이야기를 했느냐? 윤석열을 왜 그렇게 디스하느냐 하고 물어보죠. 윤석열은 다크호스로 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 제가 며칠 전에 홍정욱과 그 외 1인원 하고 올린 유튜브가 있어요. 저는 현재 잠룡이라는 5인,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원희룡 이런 사람 외에 신진 세력이 누가 나올 것인가 할 적에 첫 번째 1순위는 홍정욱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가 다크호스로 나올 수 있다 하고 비슷한 논지로 계속 방송했는데요. 오늘은 홍정욱에 대해서 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기자들은 홍정욱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김종인 씨에 대해서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 할 적에 기자들은 홍정욱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묻지도 않고 그런 기사가 나온 적 없죠. 그런데 기자들도 그렇다면은 다음 대권 주자는 아마 나오면은 홍정욱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레 짐작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숙골이나 또는 그 가세형 같은 돈벌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홍정욱을 이용해서 홍정욱을 까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 홍정욱이는 지금 누가 불러내냐 하면은 야권 사람들이 불러낼 것이며 국민이 불러낼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나와도 문재인보다는 잘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저쪽이 만만치가 않아요. 문재인 쪽이. 포스터로 나올 애가 조국도 있고 임종석이도 있고 저는 이낙연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낙연이는 안 된다고 봐요. 이낙연이가 대선 주자로 나오면 우리는 땡큐다. 자,
어떤 카페를 들어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훔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 대통령 홍종욱이를 주목하라. 세계를 훔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 대통령 홍정욱이를 주목하라. 홍정욱이는 모두 아실 거예요. 그죠? 제일 많이 아시는 게 남궁원의 자식이다. 또 홍정욱이는 최연소로 하버드를 졸업했다 그러는데 아실 분도 아시지만은 홍정욱이는 케네디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중학교 때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갑니다. 유학길에 오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홍정욱이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적에 7막 7장이라는 그 7막 7장이라는 약관 30대가 7막 7장이라는 자서전을 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당시 그때부터 홍종욱의 7막 7장으로부터 대한민국에는 해외 유학 붐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자식도 하버드, 그죠? 홍종욱이가 그러면은 자 보시죠. 홍종욱이가 나는 케네디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소년 시절 중학교 때부터 김영삼이도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랬죠. 홍종욱이가 권력 의지가 있는 천성적으로 권력 의지가 있는 인물이다. 나는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케네디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엄마 손잡고 찾아가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6개월을 영어 교육을 거쳐서 철저하게 공부해서 케네디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그 어머니가 당시에 이 엄마라는 어머니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남궁원 아내가.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홍정욱의 아내 손명훈입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홍정욱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다니지 않는 길을 만들어라.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만들어라 하고 홍정욱에 충고를 하고 홍정욱은 자기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없던 길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대표적인 게 와가지고 그 당시에 내외 그룹인가 그랬죠. 아마 내외 신문 헤럴드를 인수하게 되죠. 헤럴드를 인수해서 3년 적자에 허덕이던 요새 분들은 내외 신문을 잘 모를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내외 신문을 인수해서 헤럴드로 명칭을 받고 헤럴드를 갖다가 3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헤럴드를 갖다가 중원기업에 그 매각을 합니다. 그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하면서 그때 무슨 소리를 했느냐. 홍정욱이가 드디어 큰 꿈을 꾸기 시작하는구나. 돈과 사욕을 갖다가 물리치고 드디어 정치적인 대권 욕망의 길로 가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새누리당의 망가짐이 있었다. 그 이후에 계속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에서는 물론 황교안이는 그런 말 안 했죠. 황교안은 지가 살기 위해서 지가 대통령 되자고 주위의 경쟁자들을 다 잘라내는 그런 아주 그 좁쌀만한 정치를 했으니까 황교안이는 위기가 느낄 때마다 우리 야권에서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구한국당 새누리당 쪽에서 홍정욱한테 SOS를 치나 홍정욱은 꿈쩍도 않고 있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예상인데요. 그만두고 헤럴드를 매각하면서 그리고 이 친구가 뭐를 하느냐. 올가니카 친환경 음식, 친환경 푸드를 생산하는 올가니카 회장으로 2015년을 하고 올가니카라는 것은 뭐냐? 친환경 푸드 회사인데 인류의 치유의 답은 자연에 있다. 그래서 GMO 조미료, GMO 인공 조미료, 비인류적인 동물 포획 행위 등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또 올제 클래식스라는 비영리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올제 클래식스라는 비영리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고전 시리즈를 발매하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고전 양서들을 아주 싼 값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안 가본 길을 가고 있고 사회에 대한 냉철하고 투철한 의식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나 이 친구가 나도 케네디를 닮겠다. 그 말이 뭐예요?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리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때가 40대 초예요. 지금 홍정욱이 1970년생이죠. 이제 50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야권이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새누리당에 몰락이 없었다면은 40대 중반에 대통령의 꿈을 꾸면서 나왔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늦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만으로 따지면 49세다. 이 누구야? 홍정욱의 와이프가 누구냐면은 손정희죠. 악신의 말씀 잘못 들었어요. 손명훈이 아니고 손정희인데 이 손정희가 상당히 명문가예요. 당시에도 화제가 많이 됐어요. 손정희가 할아버지는 손원일이죠. 아시죠? 아시는 손원일. 해군을 창군했고 주역이고 그다음 해군 제독이었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죠? 손원일 제독이고 외할아버지는 김동조 외무부 장관이다. 김동조 외무부 장관 쪽이 어디하고 지금 사돈을 맺고 있죠? 현대과하고 사돈을 맺고 있죠. 그죠? 현대가 정몽준의 와이프가 김동조 씨의 딸이죠. 그래서 물론 그 이유 때문에 홍정욱이를 요번에 정몽준 장남의 결혼식에 초청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꼭 그렇다고 안 봐요. 자, 김동조다. 외할아버지 손정희의 홍정욱의 아내 손정희의 외할아버지는 김동조다. 김동조가 우리나라 외교의 추추돌을 세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손정희의 아버지는 쌍용 자동차 대표회사를 지낸 손명원이다. 손명원. 악전제가 착각했다 그러죠. 손명원이 아시죠? 쌍용 자동차 회장 손명원 사장. 그리고 이 손정희라는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학교와 직장을 모두 미국에서 다닌 미국인이었으나 2008년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왜 2008년에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했을까? 그렇죠. 홍정욱이가 밑밥을 깔았다.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어. 나라를 한번 경영하고 싶어. 나는 케네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귀화를 시켰다. 그런 자식들도 다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홍정욱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야망은 케네디 스쿨에 들어가는 걸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꿈을 심고 자기는 꿈을 한번 실현시키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소년 시절부터 있었고 아마 요번에 자기를 던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이 사람의 핸디캡이 있어요. 지금 딸의 문제가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러나 집행유예로 2심까지 끝났고 이제 대법원도 이 사람이 출마 선언을 할 올 한 11월, 12월쯤 되면 대법원 판결도 나와서 딸의 그 일탈은 정리가 될 것이고 이걸 공격은 못해요 앞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고 노원병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고 나서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정치의 한계를 느껴서 그만두겠다 하고 자숙한 게 있다. 그게 1997년인가 2007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그건 10여 년을 지금 와신 상담했었다 하고 김종인 씨라는 사람이 있고 미래통합당이 개혁만 해주고 진짜 보수라는 것은 항상 계획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계획적이고 진보적인 보수로만 간다면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죠? 대한민국 국민한테 많이 배우고 잘생겼다. 많이 배우고 잘생겼다. 제가 이 사람이 이력과 권력 의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잘생겼다.
이 사람은 솔직히 남궁훈보다 더 잘생겼어요. 오늘도 바이크 SNS에다가 그 내부 퀴 하고 사진을 그 바이크 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근육이 말이죠. 그 잔근육이 굉장히 훌륭해. 장근육이 내가 보니까 큰 근육보다 장근육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이 친구는 혼자 굉장히 그 내성을 기르고 성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홍정욱 기다려 보시죠. 홍정욱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당시에 그 선거법 관리 위반 혐의로 그 뭐야 하버드 대학교 표창장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유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홍정욱이가 대학 졸업 논문 토머스 흡스상 수상을 이력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됐는데 토머스 흡스상 본상은 타지 못하고 본상 탈락자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을 탔다. 그래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정리가 됐어요. 이걸 아마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쟤네들은. 그러나 대중은 국민은 이런 권력의지를 갖고 있고 집안 좋고 잘생기고 그죠? 똑똑한 사람을 앞으로 원한다.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졸업을 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을 가서 월스트리트에서 M&A 전문가로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벤처기업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큰 성과를 못 냈죠. 그게 뭐 어째서? 실리콘밸리라는 거는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곳인데, 그죠? M&A 전문가도 해봤고, 벤처기업도 해봤고, 실리콘밸리에서 그리고 또 뭐죠? 현재 헤럴드도 경영해봤고, 또 현재 친환경 푸드식품, 또 서양 고전을 싸게 발행해서 지식의 토양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충분히 조건이 있어요. 좋은 면만 따졌습니다. 오늘은 홍정욱이한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직접적으로 경영을 해봤고 경영을 해봤죠. 항헤럴드에서 그리고 친환경 푸드 회사도 해봤고 이거 자체만으로 안철수를 능가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순간 안철수는 처지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